정말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30대 초반이고 이제 결혼 3년째에 접어드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연애는 2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 연애할 때는 저희 남편이 집에서 독립해서 혼자 자취하며 살았었는데 그렇다고 시댁이 다른 지역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남편 성격 자체가 조금 무뚝뚝한 편이기도 했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잔소리 듣기 싫다면서 따로 나와 혼자 자취를 하며 살더라고요. 집에서 지내면 돈도 안 들고 집안일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주실 텐데 왜 불편하게 혼자 나와 사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부모님이랑 별로 안 친해서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저는 우리 친정이 큰 집이라 친척들 다 모여서 떡국 먹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있으면 당시에 남편은 명절에도 가기 싫다면서 혼자 자취방에서 보내거나 억지로 집에 가더라도 떡국만 먹고 바로 돌아오곤 하더라고요. 다른 날이라면 몰라도 명절에 왜 혼자 보내냐고 그날만큼은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귀찮고 시끄러운 건 딱질색이라면서 혼자 지냈어요. 자기 부모한테도 이렇게나 무심한 사람이었는데 특히 친척들과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따로 만나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연애하고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이모님들, 외삼촌들, 시어머니 쪽 친척분들 다 모여서 인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지났을 때 시아버님 생신과 이모님 중 한 분의 생신 날짜가 며칠 차이 안 나서 시댁 가족들 모두 모여 식사하자며 남편과 저까지 부르시더라고요. 결혼 전이긴 해도 제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케이크 하나 사들고 그 자리에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다 모여있는 가족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 쪽 형제가 7남매이신데 이모님들만 4분, 이모부님 4분, 거기에 외삼촌 2분과 외숙모 2분, 각자 집의 자녀들까지 합하면 한 번 집안 친척들 모였을 때 30명은 기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 한 번 모이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모였다 치면 웬만한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가족 모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은 명절에 친척들 다 모여도 10명 조금 넘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런 광경은 처음이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저희 남편에게 원래 이렇게 온 식구가 다 모이는 일이 자주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저희 결혼 때문에 얼굴도 익힐 겸 특별히 자리를 만든 거고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진 않는다고 해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몇 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집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는 있었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상견례까지 끝내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원룸 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월세 보증금으로 2천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이 남편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죠. 그마저도 처음에는 보증금 500만 원이었는데 2년 지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2천만 원 보증금으로 늘려놓은 거랍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결혼할 때 딱 2천만 원만 지원해 주시겠다 하셔서 결국 4천이 전부였죠. 제가 모아놓은 돈만 5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친정부모님 지원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가진 4천에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출 8천만 원을 더 받아서 1억 2천에 방 2개짜리 빌라 전세 계약을 했었고 제 돈으로 혼수를 대충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집이 좁고 낡아서 비싸고 좋은 혼수는 할 필요도 없었고 적당히 가성비 있게 맞췄더니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들까지 해서 1,500만 원 정도 쓰고 끝낼 수 있었죠. 별도로 시댁에 예단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대신 결혼식 하기 전에 시댁 식구들한테 한복과 정장을 제 돈으로 다 맞춰드렸습니다. 워낙 식구들이 많아서 20살 넘은 어른들만 챙겼는데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시댁 형편이 그리 좋은 건 아니라서 2천만 원 어렵게 보태주신 것에 대한 보답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별로 가진 것 없이 결혼했지만 처음 몇 달 정도는 너무 좋았어요. 맞벌이 하다 보니 갑자기 돈이 여유가 생긴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신혼생활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갑자기 남편이 시댁을 엄청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각 시절에는 1년에 2번 부모님 얼굴 보러 가는 것조차 귀찮다고 싫어했었던 사람이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 봐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을 가더라고요. 조금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원래 남자들은 결혼하고 철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안 하던 효도를 하려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최대한 남편 하자는 대로 맞춰줬습니다. 시댁도 자주 가고 시부모님에게 용돈 주고 하나 있는 신우에게도 이런저런 선물도 해줬어요. 시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있어서 그 뒤론 집에서 쉬며 몸조리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어머님이 혼자 외벌이를 하십니다. 하나 있는 신우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해 22살로 아직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한참 많을 나이인데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제가 아가씨를 챙겨주길 바라시더라고요. 저야 종종 만나서 용돈 한 번씩 주고 밥 한두 번 사주는 것 정도는 큰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고 조금 친해졌다 싶었던 건지 나중에는 자기가 뭐가 먹고 싶으니 주말에 만나서 이걸 사달라고 하거나 무슨 영화가 보고 싶다, 어딜 가고 싶으니 데려가 달라, 용돈은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번 주에 만나면 용돈을 얼마 줘야 한다 등등 아가씨가 저한테 대놓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마저도 아가씨한테 뭔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새언니한테 사달라고 해. 라면서 저한테 떠넘기는 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점이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저를 불러다가 뭘 사달라고 하거나 돈 달라고 할 때만 친한 척이고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얼굴 마주쳐도 인사도 잘 안 하는 것이 신우였습니다. 가끔 한번 시댁에 가더라도 지방에 틀어박혀서 인사도 없이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좀 평소에도 친하게 굴고 살갑게 굴면 저도 동생 하나 생겼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뭘 사줄 수 있을 텐데 받을 때랑 받고 나서 태도가 180도 달라지니까 신우를 보는 제 마음이 좋을래야 좋아질 수가 없었죠. 내가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니까 얘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나는데 속에서 욱하고 올라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한번 크게 싸우고 돌이킬 수 없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애둘러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가씨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으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중간에서 좋게 말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신랑이 가서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님까지 아가씨에게 대놓고 지적하고 혼냈던 적도 있는데 그냥 그때뿐이고 전혀 태도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나중엔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도 포기하셨는지 그냥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신우와 제 사이가 약간 어색해진 상태로 그냥저냥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겸 생활비를 드리고 싶다 하는 겁니다. 시댁 형편이 여유가 없으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대신 저도 우리 친정에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 드리자고 했더니 남편이 제 앞에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니, 처갓집은 아직 두 분 모두 일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잖아. 우리 집은 엄마 혼자 힘들게 돈 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그것 말도 안 된다 대답하고 남편과 제가 똑같이 돈 버는 입장에서 양가 부모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시댁에 50만 원, 친정에 30만 원이 최소한의 도리에 맞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제 말에 동의할 수 없었고 저희 친정에 30만 원 보낼 여유가 있으면 합쳐서 시댁에 80만 원 보내는 것이 맞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덕분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냥 생활비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 했습니다. 다만 그전에도 그랬지만 일주일 한 번 내지 많으면 2번 정도 시댁 식구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밥값은 저희가 다 내기로 했어요. 어쩌다 한 번 모이는 자리도 아니고 거의 매주 만나 밥을 먹는데 어느 날엔 집에서도 먹어도 되고 조금 저렴한 식당을 가도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신우가 뷔페나 비싼 레스토랑 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1인에 최소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드는 고급 식당만 찾아다니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과 만나면 대부분 아빠가 식사값을 계산하시는데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희가 계산하는 줄 알고 뒤로 빠져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주마다 5명 이상의 뷔페 식사값을 계산하는데 카드 고지서를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시댁은 매주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 원인은 바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어색해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답니다. 저라고 시부모가 편하고 좋아서 매주 만났겠습니까? 남편은 전혀 노력할 생각도 없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신혼 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요한 적 없고 싫으면 만나지 말라고 자리를 피하게 해줬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억지로라도 남편을 끌고 다녔어야 했어요. 시부모 생신 때는 무조건 제가 참석해서 축하드리고 용돈도 드렸었는데 친정부모님 생신에는 남편이 가고 싶지 않다면서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피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올해는 미리 남편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놓았었고 선물이고 뭐고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자리에 참석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역시나 올해도 막상 친정아빠 생신 날짜가 다가오니 남편은 가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저랑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에 자기는 처가댁만 가면 불편해 미칠 것 같은데 왜 자꾸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만드냐면서 본인은 원래 그런 거 잘못하니까 강요하지 말라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나는 시부모 생신에 미리 찾아가서 손수 끓인 미역국으로 생일상까지 차려드리는데 너는 고작 같이 밥 먹어주는 것 하나 못하냐고 화를 냈더니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는 하기 싫은 건 못하겠답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크게 하다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때 잠깐 집을 나와서 공원에서 머리를 식히다가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나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남편이 제가 집을 나갔다고 신우에게 이야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며칠 뒤 시댁 식구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제게 너희들 최근에 왜 싸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우리 싸운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서로 서운한 거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말싸움 한 것뿐이라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서로 강요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어느 순간 느끼고 더 잘하게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너가 믿고 기다려줘야지. 라고 하는데 밥 먹다 말고 너무 황당하고 어머님 하는 이야기에 서운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싸우고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에 앙금이 남아있던 차였는데 어머님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쌓인 서운함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저도 아가씨 얼굴 보는 거 불편하고 시댁 식구 자주 보는 거 싫으니까 연락도 안 하고 안 보고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탁 쏘는 말투로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식사 분위기는 완전 얼어붙어 버렸고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우리 결혼할 때 너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시댁에서 2천만 원 해줬으니까 너가 시댁에 잘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하시더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친정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댁 쪽에서 준비한 돈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열리던 지갑이 도로 다쳤을 뿐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넘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다 합쳐도 4천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시부모님과 이런 돈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막장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입 다물고 참고 있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랑 2차전을 해버리고 말았죠. 너희 집 돈 없는 거 알면서도 이해하고 결혼했고 우리한테 자꾸 손 벌리시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참았는데 아버님이 저런 생각 갖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고작 2천만 원 해준 것 때문에 이렇게 굽신거리고 살 거라면 지금 당장 적금 깨서 아버님 돈 2천 갚아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게 2달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싸운 이후로 남편이랑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버려서 서로 대화도 없이 냉전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진 않았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예전에 결혼 전 생신 파티랍시고 모였던 시어머니 쪽 친척분들이 설악산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저희 부부도 오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남편이랑 상황도 안 좋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만 10대뿐이 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완전 막내 중에 막내잖아요? 제가 신혼 초에 한번 유산한 적 있고 그 뒤로는 이래저래 아이가 없이 지내고 있는데 시댁에서도 은근히 아이를 바라고 계시고 친척분들은 대놓고 조심성 없이 언제 애 낳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그 여행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나는 몸도 안 좋고 이번 시댁 가족 여행은 안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남편은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집안에 제사가 없고 명절에도 그냥 모여서 떡국 먹는 것 정도로 끝이에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면서 너가 시집와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자기네 집에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고작 가족여행 하나 가기 싫다고 할 거라면 앞으로 서로 상대방 가족은 없는 셈 치고 살자더군요. 남편도 우리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저보고도 시댁 식구 없는 셈 치고 살라네요. 저는 저대로 그 말 듣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내가 지금까지 시댁 행사에 빠진 적이 있었냐고 따졌고 당신네 집안에 제사만 없지 크게 작게 집안 행사가 얼마나 많았냐고 오히려 매주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때 되면 기념일 챙겨드리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자존심 세우면서 말싸움하다가 제가 남편한테 당신은 친정부모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도 거기서 이럴 거면 자기랑 왜 결혼해서 사냐고 차라리 이혼하고 끝내자네요. 이 집은 자기 돈이랑 시부모 돈으로 얻은 집이니까 저보고 나가랍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까지 코딱지만한 13평 빌라 가지고 유세는 왜 그리 떨고 있는지 남편한테 정 떨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을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집 나가라고 하자마자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제 머릿속은 차분해졌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짐 싸서 나갈게. 이혼 서류는 당신이 만들어서 보내. 바로 도장 찍고 끝내자. 라고 이야기해놓고 안방에서 여행 가방에 제 옷이랑 화장품 등을 챙기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짐 싸는 저를 막아서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리더라고요.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게? 화가 나서 그냥 해본 소린데 너는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어? 저 진짜 아무리 억울한 일 당했어도 지금까지 이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마치 이혼만큼은 제 선택지에 없는 사람처럼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는데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까짓거 이혼하지 뭐. 내가 왜 이 꼴을 참으면서 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진짜 끝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저를 붙들고 막아서도 이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친정아빠한테 전화 걸어서 나 좀 데리러 오라 해서 아빠 차에 짐 싣고 그대로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집에 도착해서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눈물 안 흘리고 꾹 참고 살았어요. 이젠 다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다음날 친정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며 싹싹 빌었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마저 이혼하고 그 집안이랑 인연 끊고 살라고 하신 뒤였어요. 아파트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아서 남편은 그대로 쫓겨나서 돌아가 버렸고 그 이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고 시아버지와 신우, 심지어는 이모님들한테까지 전화가 왔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 보내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네요. 이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따로 둘이 만나서 할 말도 없습니다. 빠르게 이혼 작업 마무리하고 제 원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먼저 양보하고 시댁 인간들한테 잘해주면 저한테도 똑같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뻔뻔한 건 집안 내력인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2년 조금 넘게 결혼 생활했지만 이제라도 미련 두지 말고 하루빨리 끝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이가 빨리 안 생겨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